안녕하십니까. 슈퍼개미 이세무사의 주식 투자자를 위한 경제학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자, 우리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에서는 여러 가지 이론 교육이 있는데요. 그 중에 아마도 투자자분들이 이런 과목도 내가 돈 내고 배워야 되나? 라고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유일한 과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식 투자자를 위한 경제학 말고 다른 과목들은 예를 들면 재무제표 분석이 베이스가 되는 가치 분석 강의, 차트 분석이 베이스가 되는 가격 분석 강의, 그리고 마지막으로 3박자 투자법 중에 마지막인 재료 분석이 베이스가 되는 정보 분석 강의, 이렇게 3박자 투자법과 관련된 세 가지 기본 이론 강의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모르면 안 되는 강의죠. 그건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부가적으로 초보 투자자를 위한 초보 투자자용 강의, 그리고 선물 옵션을 비롯한 파생 투자를 위한 파생 투자자용 강의들은 각각 나름대로 주식 투자자라면 그래 나는 이 과목 듣고 싶어, 나는 이 과목 듣고 싶어 라고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강의들입니다. 그런데 주식 투자자를 위한 경제학은 우리가 왜 배우지? 아마 이 오리엔테이션을 보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 무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주식 투자자를 위한 경제학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들으면서 그래 이거 듣고 싶다 또는 들을 필요 없다 판단을 하시겠죠. 제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의 대표로서 만약에 주식 투자자분들에게 많은 강의를 개설해서 수강료를 받고 많은 강의를 듣게 한다면 야 너네 회사에 유리한 거니까 네가 이 과목 저 과목 만든 거 아니냐 라고 비판을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20년을 하면서 대학 때 배웠던 공부들 중에 가장 주식 투자에 도움을 주었던 교과목을 하나만 말하라면 경제학을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경제학과를 나온 학생도 아닙니다. 저는 경영학과를 나왔고요. 재무관리, 회계학, 경영학, 그리고 경제학을 대학 때 배웠는데요. 인생을 살면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계속 생각을 했고 야, 이 학문이 이렇게 중요한 학문이었구나 라고 느꼈던 건 바로 경제학입니다. 제가 강연회, 전국 강연회도 돌고 했었는데 강연회를 다니면서도 경제학 강의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지만 강연회에 오신 주식 투자 강연회에 오신 분들에게 경제학 용어 하루에 2개 정도 꼭 말합니다. 가장 많이 말하는 게 뭐죠? 바로 수요 공급의 법칙. 주식은 수급이다. 그 수급이 수요 공급의 약자라는 사실을 설명을 자주 드리고요. 또 하나는 기회비용에 대한 설명을 자주 드립니다. 기회비용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이 방송을 무료 오리엔테이션 강의라고 이거 공짜구나 라고 들으시는 분들은 보시는 분들은 기회비용의 개념이 없으신 거예요. 왜? 이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 시간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보시는 바로 투자자 여러분에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이 10분, 20분, 30분의 여러분에게 너무나 소중한 시간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소중한 시간을 희생하고 이 강의를 듣는 겁니다. 절대 공짜는 없어요.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시간이잖아요. 그게 바로 기회비용의 개념이에요.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세무사 너는 그 어려운 세무사 시험 합격하고 왜 주식 투자를 전문으로 해? 왜 주식 투자 교육 아카데미를 설립했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회비용을 생각해 봤어. 저에게 세무사로 활동하는 시간의 기회비용과 주식 투자자로서 주식 투자 아카데미 대표로서 활동하는 시간의 기회비용 중에 어느 게 더 큰 것인가? 어느 것을 버릴 것인가? 어느 것을 취할 것인가? 이게 바로 다 기회비용의 개념입니다. 야, 그래도 나 기회비용하고 수요 공급 몰라도 주식 투자 잘할 수 있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건 어떨까요? 자, 해외 증시 코너의 재료들을 읽다 보면 신문기사를 보거나 경제 방송을 보거나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떻고 GDP가 어떻고
통화 정책을 어떻게 쓰고 있고, 금리는 지금 어떻게 내려가고 있고 올라가고 있고, FOMC에서는 금리에 대한 회의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바닥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재정 정책을 써야 되는지 안 써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나라 환율은 불안정한데 환율이 올라가고 있고 내려가고 있고, 고용이 불안하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물가가 불안해서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지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알고 주식 투자를 해야 되죠. 이러한 용어들이 다 어디에 있는 겁니까? 바로 경제학에 있는 것이죠. 자, 저를 이 화면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사이트에서 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는 팟캐스트를 운영한 지 몇 달 됐습니다. 2017년 3월부터 운영을 했으니까 몇 달 정도 했는데요. 그 팟캐스트의 장점은 뭐냐면 과거에 데이터들이 남아 있어요. 제가 어떤 방송을 했는지 데이터들이 남아 있는데 한번 찾아 들어가 보세요. 주식 투자 팟빵을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맨큐의 경제학이라는 코너를 만들어서 주식 투자자를 위해서 매일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 맨큐의 경제학 한 파트씩, 한 장씩 강의를 했습니다. 맨큐의 경제학이 총 36장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36장으로 이루어진 맨큐의 경제학을 제가 하루에 한 장씩 36일 동안 토요일, 일요일 빼고 약 한 달 반 정도 했겠죠? 왜 했을까요? 제가 경제학 강의하는 게 재미있어서? 아니죠. 그럼 제가 경제학과 졸업하고 경제학과 교수가 됐어야죠. 제가 팟빵을 했던 목적은 뭐죠? 주식 투자자를 위한 방송을 하기 위함이었죠. 제 생각에 주식 투자자들에게 경제학 이 정도는 가르쳐주고 싶다 라고 생각하고 강의를 했던 겁니다. 지금 무료로 배포된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이 순간 팟빵 들어가셔서 이세무사 검색하셔서 과거의 맨큐의 경제학 1장부터 36장까지 총 36강을 했습니다.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경제학이 이렇게 재밌는 거구나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주식 투자자를 위한 경제학 정식 강의는 물론 유료입니다. 하지만 이 오리엔테이션 강의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앞으로 어떠한 강의가 이루어지는지. 주식 투자자를 위한 경제학은 총 8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야, 이게 무슨 구성이니? 제가 만든 구성이에요. 시중에 있는 경제학 원론들을 중심으로 해서 목차들을 제가 짜봤습니다. 주식 투자자를 위해서 한 이 정도 목차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미시 파트, 여기부터 거시 파트예요. 그래서 보통은 경제학 원론을 보면 미시 파트가 좀 더 많아요. 더 어려운 내용들도 많이 있고 이론적으로 미시 파트의 이론들이 또 오래되고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거시 파트의 이론들은 경제학의 이론 중에서 좀 최근의 이론들 또는 실무적인 이야기들, 정부 정책의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경제학 원론 전체에서 미시 파트의 이론들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책에서 미시 파트가 절반이 넘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제학을 강의하고 싶은 이유는 야 너네 경제학 배워. 나한테 돈 내고. 이게 아니고 주식 투자자가 알면 좋겠다는 경제학을 강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시 파트에서는 적어도 수요 공급 정도 알면 되지 않을까. 또 하나는 생산자 이론 쪽에서 시장의 형태들을 알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거시 파트에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어려운 용어들이 나오잖아요. GDP에 대한 용어도 나오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이야기도 물가 파트에서 나오고요. 경제 성장과 경기 변동을 통해서 우리가 주식 투자에 어떻게 접목을 시킬 수 있는지, 경제가 성장하고 경제가 변동하는 것이 우리 주식 투자자에게 어떠한 시그널을 주고 어떠한 통찰력을 주는지를 공부하자는 거예요. 왜?
아니 종목부터 버텀업으로 매수 종목을 선정하고 시장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제외한다 치더라도 탑다운 방식으로 시장을 접근하는 분들은 분명히 글로벌 시장 전체 또는 적어도 우리나라 시장의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지 하락 국면인지 그거 정도는 판단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과연 경제학에서는 경제 성장의 요인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또 경기 변동은 왜 발생하는지, 주기는 5년인지 7년인지 10년인지 그런 것들을 경제학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가치 투자는 세계 최고 워렌 버핏이 하고 있는데 시장을 예측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치 투자의 워렌 버핏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형성된 학문인 경제학의 학문에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정말 유능하고 똑똑한 경제학자들이 내려오면서 그 이론들이 집약된 게 경제학 이론인데 거기에 경제성장론과 경기변동론이 있단 말이에요.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누구 말을. 경제는 성장하는 것이고 또 가끔씩 하락 국면이 있어서 변동하는 것이고 그게 이론으로 되어 있잖아요. 자, 그 다음 통화 부분에서도 역시 공부할 건 많이 있죠. 통화가 뭐예요? 화폐의 흐름이죠. 화폐의 흐름이 왜 중요할까요? 요즘 시장에 돈이 없어. 뭐 이런 말 있죠. 돈이 없어. 돈이 없으면 경기가 안 돌아. 경기가 안 돌면 주식시장도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통화가 뭔지, 그리고 통화에 어떤 변수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바로 답이 나오겠죠. 통화량에 영향을 미치는 1등 변수가 뭐예요? 금리잖아요. 금리. 그래서 우리가 미국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한대. 큰일 났다. 왜? 금리 인상을 하면 통화량이 줄어들고 경제를 좀 억제시키는 정책이기 때문에. 미국 FOMC에서 금리 인하를 한대. 와! 왜? 금리 인하를 하면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래서 통화량을 늘리기 위한 정책이 금리 인하 정책이잖아요. 그럼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금리 인상을 왜 하는지, 금리 인하를 왜 하는지 알 수 있잖아요. 경제학을 공부 안 했으면 뭐 이해가 가겠어요? 안 가죠? 그죠? 그러한 것들을 통틀어서 금융정책이라고 하고, 정책이 금융정책만 있냐? 그렇지 않죠. 정부에서 정부 지출을 늘리거나 또 조세 수입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이러한 것들 재정정책이라고 합니다. 어떨 때 금융정책이 더 효과가 있는지, 어떨 때 재정정책이 더 효과가 있는지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 역시 경제학이에요. 예전에 미국 경제가 막 금융위기 때문에 힘들었을 때 미국 정부에서 진짜는 아니지만 어떤 표현을 썼냐면 돈을 찍어서 헬리콥터로 뿌린다는 말을 썼어요. 돈을 막 뿌렸어요. 돈을 왜 뿌렸어요? 한 나라의 정책이죠. 경제를 살리기 위한. 그런 정책의 효과를 우리가 알면 이 나라 지금 경제가 살아나겠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주식 사면 되잖아요. 주식 사면. 이렇게 경제학에서 여러 가지 이론들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저것들을 다 무시하고 아니야. 저런 거 다 필요 없어. 가치 투자 분석만 하면 돼. 라는 거는 너무나 답답한 논리 아닌가요? 이 세상 사람들은 축구도 하고, 발이 안 보이나요? 야구로 바꿔야겠다. 야구도 하고, 탁구도 치고, 테니스도 치고, 볼링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아니야. 나는 수영만 할 거야. 수영이 제일 좋아. 딴 거 왜 해?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재미있는 운동 다 하면 좋잖아요. 경제학에서 가르쳐주는 이거를 공부하면 좋잖아요. 근데 왜 회계사보다도 더 어려운 회계학 공부를 막 이 책을 이만큼 사놓고 그래 회계학만 잘하면 돼. 그러면 이 세상에 회계사들이 주식해서 돈 다 벌었게요. 경제학적으로도 접근하고 회계학적으로도 접근하고 재무관리 가치적으로도 접근하고 차트로도 접근하고 심지어 그냥 초딩들처럼 네이버에서 막 재료 검색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최선의 종목을 최선의 타이밍에 사는 게 바로 주식 투자로 성공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식 투자자를 위한 경제학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또 얼마나 중요하게요. 그 요리 연구가 분 중에 얼마나 맛있게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하게요? 왜? 글로벌 시대니까. 아니,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세요? 해외여행 다닐 때 몇 달 차이로 내가 쓰는 돈이 달라진다는 거. 무엇 때문에? 환율 때문에. 그러면 몇 달 차이에 해외여행, 소위 말하는 뭐 이런 표현 웃기지만 고작 해외여행. 왜? 해외여행 가서 뭐 100만 원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주식 투자 우리 100만 원 하지 않잖아요. 주식 투자 1억씩 하잖아요. 1억씩. 그런데 이 환율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왜 중요할까요? 환율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 자금을 유입하기도 하고 유출하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의 수출 기업들이 환율에 따라서 돈을 더 많이 벌기도 하고 돈을 못 벌기도 하고 또 수입 기업들이 환율에 따라서 수입할 때 돈을 더 벌기도 하고 못 벌기도 하고 그런데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도 요번 달에 환전할까 다음 달에 환전할까 맨날 고민하는데 우리 주식 투자자들이 환율이 뭔지도 모르고 안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주식 투자자를 위한 경제학이요. 위한. 이 강의는 경제학자를 위한 강의가 아닙니다. 이 강의는 경제학과 학생들을 위한 강의도 아닙니다. 이 강의는 단순히 지적 호기심을 갖고 야, 나 경제학 공부하고 싶어 라는 사람을 위한 강의도 아니에요. 지적 호기심이 있는 분들은 경제학과 교수님 강의 들으세요. 저는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강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주식 투자자를 위한 경제학을 강의하겠다고 이 커리큘럼을 짠 거고요. 주식 투자에 관련된 경제학의 기초가 뭔지 주식 투자에서 수급하는데 과연 수급은 뭔지, 수요 공급의 법칙은 무엇인지, 수요에 해당하는 소비자들, 공급에 해당하는 생산자들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소비를 하고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산을 하는지 그 이론들, 경제성장에 가장 직결되는 바로미터인 GDP를 중심으로 하는 국민소득을 어떻게 측정하는지 또 총수요, 총공급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GDP가 결정되고 물가가 결정되거든요. 이 물가는 바로 수요 공급에서 결정되는 가격의 거시적인 측면이에요. 물가가 뭐예요? 가격이잖아요. 가격. 그러면 우리 주식 투자자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주가잖아요. 주가. 미시에서 중요한 건 하나의 물건의 가격. 거시에서 중요한 건 시장 전체의 가격, 물가. 우리한테 중요한 건 주식의 가격, 주가. 다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론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자, 경제성장과 경기변동에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탑다운 방식이 유용한 거구나.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구나. 어떤 때 주식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타이밍을 읽어낼 수 있는 게 바로 경제성장과 경기변동은 아닐까? 이런 통찰력 또는 영감 이런 걸 얻어낼 수 있는 거죠. 통화. 어차피 돈 놓고 돈 먹기 게임. 경제라는 건 돈이 잘 흘러가야 돼. 돈이 흘러가는 게 뭐예요? 바로 통화. 그 통화를 조절하기 위해서 금리정책을 비롯한 금융정책. 정부에서 돈을 쓰거나 조세를 조절하는 거 그게 바로 재정정책. 한 나라에서 금융정책과 재정정책을 써서 어떻게 경제를 살릴지 죽일지 조절을 하는 것. 그것을 바로 경제학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사는 거 아니잖아요. 여행 가잖아요. 여행만 가나요? 수출, 수입. 외국인 근로자들 우리나라에 들어오죠? 우리들도 외국에 근로하러 나가죠. 바로 글로벌 시대예요. 글로벌 시대에서는 환율이 중요하다. 왜? 서로 다른 나라에서는 서로 다른 화폐를 쓰기 때문에. 서로 다른 화폐들은 그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들이 비교 가치들이 매일 바뀌어요. 그게 바로 환율이에요. 주식시장에서의 환율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럼 과연 우리나라의 돈의 가치가 올라가면 누가 유리한 건지, 수출기업이 유리한지, 수입기업이 유리한지, 한국 주식 투자자가 유리한지, 미국 주식 투자자가 유리한지, 그러한 모든 내용들을 바로 주식 투자자를 위한 경제학에 담았습니다. 자, 이 정도면 오리엔테이션 충분하지 않나요? 만약에 이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듣고 제 경제학 어려운 것 같은데 좀 쉽게 설명하는 것 같은데 본 강의 들으면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될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주식 투자를 위한 경제학 이 커리큘럼을 한번 검색 한번 해보세요. 수요 공급, 그리고 개말이 많네? 환율 진짜 중요하네? 그러면 제 강의를 들을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확신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태까지 주식 투자자를 위한 경제학 오리엔테이션 강의였습니다. 자, 이 오리엔테이션을 들은 모든 시청자 여러분들, 본 강의에서 만나 뵙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